임신 중 가정폭력을 겪었던 한 여성이 용기 있게 맞서 싸워 법적 승리를 거두고 아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감동적인 실화 기반 이야기입니다. 명절날 시댁에서 시작된 악몽 같은 상황에서 친언니와 변호사의 도움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법정에서 정의를 찾아내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함께 피해자가 어떻게 도움을 받아 벗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든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폭력은 절대 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윤서진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죠. 임신 6개월 차였거든요.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설날이었어요. 시댁에서 보내는 첫 명절이라 마음이 편치 않았죠. 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아기가 배 안에서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미안해, 아가. 엄마가 조금만 참을게. 서진은 어둠 속에서 옷을 주워 입었어요. 남편 강민호는 옆에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서진은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댁은 이미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최영자가 부엌에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며느리 일어났어? 이제야 나와.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도와드릴게요. 임신했다고 늦잠 자는 거 아니지? 우리 집에 들어왔으며 몸 불편해도 제 사상 차려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서진은 대답 대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는 이미 산더미 같은 재료가 쌓여 있었죠. 파전 반죽과 동그랑땡 재료, 그리고 각종 나물들이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집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입덧이 심했던 탓에 요즘도 냄새에 민감했거든요. 특히 기름 냄새가 그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이미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전 부쳐 빨리빨리. 친척들 오기 전에 다 준비해야 해.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기름이 튀자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배가 닿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전을 부치는 동안 서진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결혼 3년 차였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는 처음과 많이 달랐죠. 연애할 때는 다정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변했습니다. 특히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졌죠. 서진은 처음엔 이해하려 했어요. 직장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민호의 말을 믿으려 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민호는 기뻐했어요. 서진은 그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아기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 관계도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집안일을 시켰죠. 임신했다고 대접받으려고 하네. 나도 애 둘 낳으면서 농사일 다 했어.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 민호는 어머니 편만 들었거든요. 전을 부치던 서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임신 중기 빈혈이었죠.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 손 멈추면 어떡해? 친척들 곧 온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카롭게 날아왔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프라이팬을 들었습니다. 1시간이 흘렀고 2시간이 흘렀어요. 서진의 다리는 부어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배 안에 아기가 자꾸 발로 차는 게 느껴졌죠.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거실에서 민호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슬쩍 고개를 돌려 남편을 봤어요. 민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부엌에서 고생하는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죠. 민호의 삼촌과 고모, 그리고 사촌들까지요. 서진은 인사를 하고 또 인사를 했습니다. 배를 숙일 때마다 배가 당겨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아이고, 며느리 배 많이 나왔네.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입니다. 그래, 잘 됐다.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지. 서진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대를 잇는 건 아들만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상을 차리는 동안 서진은 계속 움직였어요. 앉을 틈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삼촌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지만 서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점심상이 차려졌고 모두가 자리에 앉았어요. 서진은 구석에 앉아 밥을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거든요. 기름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았어요. 며느리, 왜 밥을 안 먹어? 애 생각해서라도 많이 먹어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서진은 억지로 밥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민호가 술잔을 또 비우는 게 보였어요. 벌써 소주 2병째였죠. 서진은 남편을 바라보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술 취한 민호는 위험했거든요. 서진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불안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호는 완전히 취해 얼굴이 빨개지고 말투가 거칠어졌어요. 야, 서진아, 물 떠와. 서진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물잔을 들고 돌아왔죠. 민호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임신했다고 집안일 면제냐? 다들 눈치 보이잖아. 친척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서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아들 편을 들었어요. 맞아, 요즘 며느리들은 임신하면 공주처럼 대접받으려고 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눈물은 약점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서진은 기진맥진했어요. 다리는 더 이상 힘이 없었죠. 하지만 설거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진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배를 내밀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죠. 뱃속 아기가 또 발로 찼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설거지 물에 섞여 흘러갔죠. 서진은 이 명절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설거지를 끝낸 서진은 거실로 돌아왔어요. 친척들은 아직도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민호는 얼굴이 더 빨개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 다리를 쭉 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시댁에서 며느리가 편하게 앉는 건 불경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항상 단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며느리, 거기 서 있지 말고 과일 좀 깎아와. 시어머니 최영자의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서진은 방금 앉았는데 또 일어나야 했죠.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섰습니다.
배가 무거워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지만 부엌으로 향했어요. 부엌으로 가는 서진의 뒷모습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과일을 깎으면서 서진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손목이 아팠어요. 하루 종일 칼질을 했더니 힘줄이 당기는 게 느껴졌죠. 사과를 깎고 배를 깎았어요. 정성스럽게 접시에 담아 거실로 들고 나갔습니다. 여기 놓고 가. 시어머니는 서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서진은 과일 접시를 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돌아서려는데 민호가 불렀습니다. 야, 서진아. 냉장고에 맥주 있지? 가져와. 서진은 멈춰 섰어요. 민호는 이미 충분히 마셨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 마시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친척들 앞에서 남편에게 대드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맥주 캔이 여러 개 보였어요. 손이 떨렸죠. 가져가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면 더 화를 낼 게 뻔했습니다. 서진은 맥주캔 2개를 들고 거실로 돌아갔어요. 민호는 캔을 받아 따자마자 벌컥벌컥 마셨죠. 삼촌과 사촌들도 함께 마셨습니다. 삼촌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민호 복 받았네. 며느리가 순하고 말 잘 듣잖아. 민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뭐 그럭저럭이죠. 그럭저럭이라는 말에 서진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나는 그럭저럭인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럭저럭이라니요. 서진은 다시 구석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또 불렀습니다. 며느리, 애들 먹을 과자 좀 꺼내줘. 저기 찬장 위에 있어. 서진은 또 일어섰어요. 찬장은 높아서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끌어다 올라가려고 했죠. 그때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야, 임신했는데 의자에 올라가면 어떡해? 민호야, 내가 좀 꺼내줘라. 민호는 술잔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형들이랑 얘기 중이에요. 서진이가 하면 되잖아요. 애배에 있는데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되지. 에이, 괜찮아요. 조심하면 돼요. 민호는 다시 술을 마셨어요. 서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관심조차 없는 듯 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혼자 의자에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손을 뻗어 과자 봉지를 꺼냈죠. 내려올 때 발을 헛디뎠어요. 순간 아찔했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찬장을 붙잡았어요. 중심을 잡았죠. 배 안에 아기가 무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천천히 의자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무사히 내려온 것에 안도했죠. 과일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나눠줬지만 아이들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과자를 뜯어 먹었어요. 서진은 그걸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는 저렇게 키우지 않을 거야. 시간이 흘렀고 밤 9시가 됐어요. 친척들은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죠. 거실에는 민호와 시어머니 그리고 서진만 남았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봤어요. 완전히 취한 상태였죠. 서진은 설거지를 또 해야 했습니다. 저녁에 먹은 그릇들이 또 쌓여 있었거든요. 부엌으로 가려는데 민호가 불렀어요. 야, 서진아. 서진은 멈춰 섰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뭐야, 그 표정은. 불만 있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온종일 표정이 왜 그래? 친척들 다 봤어. 서진은 당황했어요. 표정 관리를 못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죄송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피곤하면 쉬면 되지. 왜 표정으로 표현해? 우리 집안 체면 생각 안 해? 시어머니가 거들었어요. 아들 편을 드는 목소리였죠. 그래, 며느리.
임신했어도 표정 관리는 해야지. 시집살이가 원래 힘든 거야.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나는 웃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힘들어도 웃어야 하나. 그리고 오늘 삼촌 오셨을 때 인사도 제대로 안 했잖아. 배 좀 나왔다고 예의도 없어? 민호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인사했어요. 들어오실 때 절했어요. 절이 그게 절이야? 대충 고개만 숙였잖아. 배가 커서 허리를 많이 숙이기가 힘들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 참기 힘들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술에 취한 눈이 서진을 노려봤죠.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임신했다고 집안일 면제받으려는 거 아니야? 다들 눈치 보이잖아. 서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눈치 봐요? 제가요? 전 하루 종일 일했어요. 새벽부터 지금까지요. 그게 며느리 도리지? 뭘 대단한 일 했다고 그래. 시어머니도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나무라는 목소리였어요. 맞아.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나도 다 그렇게 살았어. 서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였죠. 저 사람은 내가 아이 가진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민호는 술에 취해 말을 더 쏟아냈어요.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죠. 애 가졌다고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지 마. 우리 집안은 원래 엄한 집안이야. 서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물에 씻겨 내려갔지만 마음속 상처는 씻겨 내려가지 않았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왜 임신한 몸으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서진의 마음속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분노가 쌓여갔어요.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죠. 이 집에서 며느리는 참아야 했거든요. 목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호는 아직 거실에 있었죠. 서진은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호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죠. 이 생활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사흘이 흘렀지만 서진의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온몸이 쑤셨고 다리는 여전히 부어 있었죠. 민호는 그 후로도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명절 연휴라는 핑계로 매일 저녁 술자리를 가졌어요. 서진은 불안했습니다. 민호가 술에 취해 돌아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밤 11시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호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임신 중이라 잠이 잘 오지 않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새빨갰어요. 옷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고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가 위험해 보였죠. 왜 안 자고 앉아 있어? 민호의 말투가 거칠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배가 불러서 누우면 힘들어요. 잠도 안 와서요. 그래서 나 기다린 거야? 아니에요.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요. 민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넥타이를 풀며 투덜거렸죠. 오늘 회사 선배들이랑 술 마셨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진짜 짜증 나더라. 다들 승진 얘기만 하고.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술 취했을 때는 말을 아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너 듣고 있어? 네, 들었어요. 들었으면 대답을 해야지. 그냥 앉아만 있으면 뭐해?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힘드셨겠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너는 집에서 편하게 있잖아.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함이 밀려왔죠. 저도 집안일 하면서 힘들어요. 집안일? 그게 일이야?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대꾸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참기 힘들었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을 쏟아냈어요. 술에 취한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죠. 명절 때도 그렇고 내 표정 완전 별로였어. 친척들 앞에서 나 망신 주고. 전 그런 적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다들 내 얼굴 보고 수군거렸어.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어요. 민호는 술에 취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죠. 민호 씨, 너무 취하신 것 같아요. 방 들어가서 쉬세요. 내가 취했어? 너는 지금 내가 취했다고 무시하는 거야? 민호가 벌떡 일어섰어요. 서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배가 무거워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요. 걱정? 내가 날 걱정해? 웃기고 있네. 민호는 서진 앞으로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죠.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서진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민호 씨, 제발 진정해요. 진정? 내가 왜 진정을 해야 돼? 내가 나를 화나게 만들잖아.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내 그 표정, 그 태도, 다 내 체면 구기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시어머니 최영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죠. 야, 무슨 일이야? 밤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니, 저 자러 갈게요. 괜찮아요. 서진은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세게 들어갔어요. 어디가?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손 놓아요. 아파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의 소나기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팔이 저릿저릿했죠. 아프긴 뭐가 아파. 이것도 못 참아? 제발이요. 민호 씨. 시어머니는 아들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진을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죠. 며느리가 뭘 잘못했길래 저래? 너 또 민호 화나게 했어?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며느리의 팔을 붙잡고 있는데도 며느리를 탓했어요. 어머니,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민호가 왜 저래? 분명 내가 뭘 잘못했을 거야.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습니다. 분했고 말문이 막혔죠. 민호는 서진의 팔을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화가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내 체면 다 구겼어. 내가 다 문제야. 아파요. 놓아요. 제발. 놓으라고? 내가 왜 널 놓아줘야 돼? 민호가 서진을 거칠게 밀쳤어요. 서진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배가 무거워 균형을 잡을 수 없었죠. 서진은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엉덩이부터 바닥에 닿았어요. 충격이 온몸으로 퍼졌죠. 배, 아기. 서진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죠. 제발. 제발 뱃속 아기만은.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기가 괜찮은지 확인할 수 없어 더욱 두려웠죠. 민호는 서진을 내려다봤어요. 조금 정신이 든 듯했지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왜 거기 주저앉아 있어? 아파요. 배가 아파요. 서진은 배를 감싸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기가 괜찮은지 알 수 없어 공포에 떨었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지만 서진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말했어요.
며느리도 참. 임신했으면 조심해야지. 왜 넘어져? 서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제가 넘어진 게 아니에요. 밀려서. 밀린 것도 내가 민호 화나게 했으니까 그런 거잖아. 서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이 집안에서 며느리는 항상 잘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죠.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서진을 바닥에 그대로 두고요. 서진은 혼자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미안해, 아가.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배가 무거워 힘을 주기 힘들었죠. 겨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죠. 서진은 침대 한쪽 구석에 누웠습니다. 배를 계속 쓰다듬었어요. 아기의 움직임을 확인하려 애썼죠. 아기야. 괜찮니? 엄마랑 같이 버텨줘.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어요. 배를 계속 만지며 아기의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살아 있었어요. 발로 차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나와 아기 모두 위험했죠.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긴 밤이 지나갔죠.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어나자마자 배를 만져봤어요. 아기는 움직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했죠. 하지만 서진의 몸은 멍투성이었어요. 팔에는 손자국이 선명했고 엉덩이와 허리도 아팠습니다. 거울을 봤더니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호는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어젯밤 일을 사과하지 않았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서진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며 혼자 아침을 먹었죠. 며느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서진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를 지켜야 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죠. 서진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며 한 이름 앞에서 멈췄어요. 언니, 하는 주. 서진의 친언니는 사회복지사였어요. 강단 있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항상 서진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지금까지 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웠고 창피했죠.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기가 위험했으니까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서진아?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서진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죠. 언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렀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서진아, 대답해. 무슨 일 있어? 언니, 나 도와줘, 제발. 은주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동생의 울음소리에 불안을 느낀 듯 했죠. 지금 어디야? 시댁이야? 응, 언니 나 힘들어, 정말 힘들어. 민호가 뭐 했어? 또 때렸어? 서진은 대답 대신 흐느꼈어요. 은주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바로 말했죠.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절대 움직이지 마, 알았지? 응. 전화가 끊겼어요.
서진은 핸드폰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가 온다는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됐죠.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거야. 1시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은주가 서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진이 좀 만나러 왔어요. 갑자기 왜 연락도 없이. 서진이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걱정돼서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은주를 막을 수 없었어요. 은주는 신발을 벗고 서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은주를 보자 또 눈물이 났죠. 언니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니, 은주는 동생을 꼭 안아줬어요. 서진은 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죠. 괜찮아. 이제 언니가 있어. 다 괜찮을 거야. 은주는 서진의 팔을 봤어요.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죠. 이게 뭐야? 민호가 한 거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주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 결혼하고 나서 계속이었어. 술만 마시면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고 어젯밤엔 날 밀어서 넘어졌어. 은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화가 났지만 지금은 침착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다른 데도 다쳤어? 허리랑 엉덩이가 아파. 근데 아기는 괜찮은 것 같아. 움직여. 은주는 동생의 배를 살펴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상 없었지만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병원 가야 해. 아기 검사해야 돼. 근데 언니 민호가 알면. 알면 어때? 너랑 아기가 중요해. 그리고 서진아. 은주는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 됐어. 내가 참을 이유는 없어. 증거부터 모으자. 증거? 사진 찍어. 팔에 있는 손자국. 그리고 앞으로 민호가 하는 말 다 녹음해. 서진은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표정이었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법으로 대응할 거야. 가정폭력은 범죄야. 참고 살 문제가 아니라고. 은주는 핸드폰을 꺼내 서진의 팔을 사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각도로 촬영했어요.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죠. 언니 이러지 마. 시어머니가 알면. 알면 어때? 내가 맞았는데 증거 남기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은주는 사진을 다 찍고 나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진은 언니를 쳐다봤죠.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변호사. 내 지인인데 가정폭력 사건 전문이야. 걱정 마.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가정폭력은 결코 집안 문제로 덮일 수 없습니다.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은주는 고맙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서진에게 말했죠. 내일 오빠 사무실로 가자. 상담받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거야. 서진은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언니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민호는 안 변해. 안 변하니까 떠나야지. 이혼하는 거야. 이혼. 서진은 그 단어에 놀랐어요.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죠. 두려웠습니다. 응, 이혼해. 그리고 아기 낳아서 너랑 둘이 살아.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안 돼. 근데 아기 아빠 없이 키우는 건. 아빠 있어도 이런 아빠면 없는 게 나아. 서진아 정신 차려.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진은 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맞아. 이대로는 안 되라고 결심했죠. 알았어, 언니. 언니 말대로 할게. 은주는 동생을 다시 안아줬어요. 따뜻하게 말했죠. 잘 생각했어. 언니가 끝까지 함께 할게. 혼자 아니야.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죠. 뭐 하는 거야, 둘이서. 왜 이렇게 오래 있어? 은주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물러서지 않는 눈빛이었죠. 어머님 서진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데리고 갈게요. 병원? 무슨 병원 괜찮은데. 괜찮지 않아요. 몸에 멍도 있고 배도 아프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그건 서진이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임신했으면 넘어지지 말았어야지. 은주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동생을 데리고 나가는 게 중요했죠. 어쨌든 병원 다녀올게요. 저녁에 데려다 드릴게요. 은주는 서진의 손을 잡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째려보기만 했죠. 밖으로 나오자 서진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풀렸어요. 자유로운 공기가 느껴졌죠. 언니 고마워. 고맙긴. 이제 시작이야. 우리 제대로 준비해서 내 인생 되찾는 거야. 은주는 서진을 차에 태웠어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죠.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곧 변호사도 만날 것이었죠. 서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기야, 엄마가 우리 지킬게. 꼭 지킬게.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다행이었어요.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심장 박동도 정상이었고 움직임도 활발했죠. 하지만 서진의 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의사는 팔과 허리의 타박상을 확인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죠. 부인 이거 어떻게 다친 거예요? 서진은 입을 열지 못했어요. 말하기가 두려웠죠. 은주가 대신 말했습니다. 폭행당했어요. 남편한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서를 작성했어요. 펜을 움직이는 소리만 진료실에 울렸죠. 경찰 신고하셨어요? 지금 준비 중이에요. 빨리 하세요. 임신 중 폭행은 매우 위험합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할 수 있어요. 서진은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증거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맞았다는 증거. 병원을 나와 은주의 차에 탔어요. 다음 목적지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서진은 불안했죠. 언니, 나 무서워. 뭐가 무서워? 민호가 알면 더 화낼 것 같아. 그리고 시어머니도. 은주는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서 더 빨리 해야 돼. 증거 확보하고 법적 조치 취하는 거야. 걱정 마. 차는 시내 중심가로 들어갔습니다. 큰 건물 앞에 멈췄어요. 변호사 이정훈의 사무실이었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어요. 은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죠. 30대 후반의 남자가 나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인상은 부드러웠습니다. 신뢰감이 느껴졌죠. 은주 씨, 오랜만이에요. 이쪽이 동생분이시군요. 네, 오빠. 제 동생 윤서진이에요. 이정우는 서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악수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죠.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셨죠? 앉으세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과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전문적인 분위기였죠. 이정우는 서진에게 물을 건넸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서진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결혼 후 변한 민호와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편 이야기를 했죠. 명절 때 있었던 일과 어젯밤 밀려서 넘어진 일까지요. 이정우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표정은 진지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죠. 사진이랑 진단서 가져오셨어요? 은주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죠. 여기요. 팔에 손자국 사진이랑 병원 진단서요.
이정우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보며 진단서도 읽었어요. 증거가 충분하네요. 지금 바로 경찰 신고 가능합니다.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경찰 신고하면 민호가 잡혀가나요? 폭행죄로 입건될 겁니다. 그리고 임신부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남편이 부인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정우는 서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서진 씨, 이혼 생각하고 계시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가정폭력은 절대 참고 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정우는 서류를 꺼냈어요. 책상 위에 펼쳐놓으며 설명했죠. 이혼,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위자료와 양육권 모두 부인께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서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어요. 해야 한다는 결심이 섰죠. 그리고 지금 바로 경찰서 가시죠.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사무실을 나와 경찰서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지만 결연한 분위기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서진은 긴장했죠. 평생 처음 오는 곳이라 두려웠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가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말했죠. 가정폭력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은 서진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정훈도 함께 들어갔어요. 서진은 조금 안심이 됐죠. 피해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서진은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폭행과 어젯밤 넘어진 일을 설명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죠. 경찰관은 사진과 진단서를 확인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기록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가해자 인적사항 알려주세요. 서진은 민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했어요. 경찰관은 컴퓨터에 입력했죠.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하시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해자를 소환하겠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서진은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하나하나 기록되는 게 느껴졌죠. 경찰서를 나왔을 때는 저녁이었어요. 서진은 지쳤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습니다.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제 됐어. 법이 너를 보호할 거야. 은주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정훈도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서진은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으로 감사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은주는 서진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시댁에 돌아갈 수 없었거든요. 안전한 곳이 필요했어요. 그날 밤 민호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갔습니다. 출동 요청이었어요. 민호는 전화를 받고 경악했죠. 민호는 급히 퇴근해서 경찰서로 갔어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죠. 부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과 진단서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증거가 있다는 말에 얼굴이 굳었죠.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민호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서진이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죠. 날 경찰에 신고했어. 민호는 바로 은주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이 받았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죠. 야, 윤서진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민호 씨 이제는 법으로 얘기할 거예요? 법! 내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아기를 지키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협박하는 말투였죠.
집으로 당장 돌아와.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어쩔 건데요? 또 때릴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강해져 있었죠. 너 진짜 이혼하고 싶은 거야? 네,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아기는 제가 키울 거예요. 미쳤어? 내 아이를 내가 혼자 키워? 당신은 아빠 자격이 없어요. 임신한 아내를 때리는 사람이 무슨 아빠예요?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진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당황했죠. 너 후회할 거야. 내가 가만 안 둬. 협박도 범죄예요. 녹음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서진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말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드디어 맞섰다. 은주가 동생을 안아줬어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잘했어, 서진아. 정말 잘했어. 서진은 언니 품에서 울었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어요.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죠.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어요. 나를 지킬 수 있었죠. 서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기에게 약속했어요. 아기야, 엄마가 우리 지켰어. 이제 괜찮아. 그날 밤 서진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긴 싸움이 시작됐지만 서진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곁에 은주가 있었어요. 이정훈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진 자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아이를 지키는 강한 엄마였죠. 경찰 조사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났어요. 민호의 회사에는 어느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렸죠. 강민호 과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가정폭력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요. 민호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침묵만 흐르고 점심시간에도 아무도 그와 함께 식사하려 하지 않았죠. 민호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신고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한 것 같았죠. 오후 2시쯤 부장이 민호를 호출했습니다. 과장님, 잠깐 올라오세요.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끼며 부장실로 향했어요. 좋은 예감이 전혀 들지 않았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부장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앉으세요. 민호는 의자에 앉으며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부장은 책상 너머로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죠. 과장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별일 없습니다. 별일 없다고요? 경찰 조사받은 게 별일이 아닙니까?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장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어요. 부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제 아내가 좀 오해요. 진단서랑 사진도 다 있다던데요.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 입을 다물었어요. 부장의 목소리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죠. 과장님, 우리 회사 이미지 생각 좀 하세요. 가정폭력 가해자가 우리 회사 직원이라는 게 알려지면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거래처에서도 벌써 연락 왔어요. 민호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거래처요? 네. H그룹이요. 과장님이랑 거래하던 회사인데 계약 취소한대요. 민호는 귀를 의심했어요. H그룹은 자신이 몇 년간 공들여 관리해온 중요한 거래처였거든요. 왜요? 제 사생활이 업무랑 무슨 상관입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가정폭력 가해자랑 거래하는 회사는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그런 회사랑은 아무도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장은 서류 한 장을 민호 앞으로 밀어냈어요. 그 위에는 휴직 신청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당분간 휴직하세요. 이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요. 휴직이요? 저 잘못 없는데요. 잘못 없으면 경찰 조사를 왜 받았어요? 과장님 지금 회사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민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든 채 부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의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게 느껴졌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 사람 아내 임신했는데 때렸대. 진짜. 완전 쓰레기네. 나 같으면 이혼해 당연히. 민호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소리들을 다 들어야 했어요. 회사를 나와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뿐이었죠. 직장과 거래처, 그리고 명예까지요. 서진 때문이야. 서진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민호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는 이상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최영자였죠. 여보세요, 엄마. 민호야, 너 회사에서 잘렸다며. 누가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너 가정폭력으로 경찰 조사 받았다며.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문이 벌써 동네까지 퍼졌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엄마 그건 오해예요. 오해긴 뭐가 오해야. 서진이가 진단서까지 받았다는데. 엄마 그래도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최영자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평소와 다른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민호야, 엄마도 이제 모르겠다. 내가 서진이를 때린 건 사실이잖아. 그건 제가 술 먹어서. 술 먹었다고 임신한 며느리를 때려? 그게 말이 돼? 민호는 놀랐습니다. 평생 자신의 편만 들어주던 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엄마 저 지금 힘들어요. 너 힘들긴. 서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엄마가 잘못 봤다. 엄마가 뭘 잘못 봤어요. 널 너무 감쌌어. 며느리한테 너무 심했고. 엄마 잘못이야. 최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할 말을 잃은 채 핸드폰만 붙잡고 서 있었죠. 민호야, 이혼해라. 서진이 보내줘.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 애가 너랑 살면 불행해. 아기도 불행하고. 보내주는 게 맞아. 엄마, 엄마 이제 내 편 못 들어. 미안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쥔 채 길거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머니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평생 자기 편이던 단 한 사람마저 떠나간 것이었죠. 민호는 힘이 빠져 길거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졌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며 지나갔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 아내 때린 사람 아니야? 맞아.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민호는 얼굴을 숨기고 싶었지만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며칠이 지나 민호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아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다며 친척 집으로 가버렸어요. 넓은 집은 쓸쓸함만 가득했죠. 텔레비전을 켰더니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부 대상 폭력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민호는 채널을 돌렸지만 어디를 가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어요. 자신의 이야기 같아서 견딜 수 없었죠. 핸드폰에는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비난이었어요. 너 같은 놈은 감옥 가야 해. 임신한 아내 때리는 게 사람이야? 아이 아빠 자격 없어. 민호는 핸드폰을 집어던졌어요. 벽에 부딪혀 떨어지며 액정이 깨졌죠. 거울 앞에 섰더니 초췌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자라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죠. 이게 내 모습인가? 민호는 거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유리가 금이 가며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팠기 때문이었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민호는 집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면 쳐다봤거든요.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죠. 슈퍼에 가서 물건을 계산하려 하자 주인은 차갑게 대했습니다. 이거 계산이요. 네, 잠깐만요. 주인은 민호를 쳐다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계산했어요. 거스름 돈을 던지듯 카운터에 내려놓았죠. 민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주인이 다른 손님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바닥에는 술병이 굴러다녔어요. 술을 마셨습니다. 계속 마셨지만 이상하게 취하지 않았어요.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져서 모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죠. 서진을 때린 것과 임신한 아내를 배려하지 않은 것, 그리고 어머니 편만 들었던 것까지요. 다 자기 잘못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민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무거운 침묵만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했죠. 경찰 신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오늘은 첫 번째 재판 날이었죠. 서진은 법원 앞에 섰습니다. 은주와 이정훈이 옆에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죠. 긴장하지 마. 우리가 다 준비했잖아. 은주가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 힘이 됐습니다. 이정훈도 격려했죠. 증거가 명확합니다. 걱정 마세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진은 자리에 앉으며 맞은편을 봤습니다. 민호가 앉아 있었죠. 민호는 초췌해 보였어요. 한 달 사이 많이 야윈 듯 했습니다. 눈빛은 불안해 보였죠. 서진은 민호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엄숙한 분위기가 법정을 가득 채웠죠. 착석하세요. 지금부터 윤서진 대 강민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을 꼭 쥐었죠. 이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폭행을 당했으며 이는 진단서와 사진으로 명확히 입증됩니다. 이정훈은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팔에 난 손자국 사진과 병원 진단서가 법정에 제시됐죠. 판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고개를 저었죠. 피고 측 변호인, 이에 대한 반론 있습니까? 민호의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었죠. 피고는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고요? 임신한 아내를 밀쳐 넘어뜨린 것이 고의가 아니라는 겁니까? 이정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법정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결혼 후 지속적으로 폭력이 있었습니다. 이정훈은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민호가 서진에게 소리 지르고 협박하는 내용이었죠.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민호의 거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죠. 집으로 당장 돌아와, 안 그러면 너 후회할 거야. 내가 가만 안 둬.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피고, 이 녹음이 본인 목소리 맞습니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습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판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이정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증언도 제출했어요. 그리고 피고의 어머니도 며느리를 학대했습니다. 임신 중임에도 과도한 집안일을 시켰으며 폭력을 목격하고도 오히려 며느리를 탓했습니다. 최영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서면 진술이 제출됐어요.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판사는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숨을 쉬는 게 들렸어요. 원고 본인이 직접 진술하시겠습니까? 서진은 일어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차근차근 말했죠. 저는 결혼 후 줄곧 남편에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화를 냈고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명절날 있었던 일과 넘어졌던 순간을 설명했죠.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다치는 것보다 뱃속 아기가 다칠까 봐 더 무서웠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어요. 방청객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판사도 표정이 무거웠죠. 민호는 고개를 들어 서진을 봤어요.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사가 민호에게 물었어요. 엄중한 목소리였죠. 피고, 할 말 있습니까?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어요. 변명이 아닌 고백이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었고 아내를 때렸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말입니까? 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지만 동정심을 얻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했어요. 최종 발언을 준비하는 듯 했죠. 법정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10분 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어요. 서진은 긴장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은주가 동생을 붙잡았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언니, 떨려. 괜찮아, 이제 다 끝나. 10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판사가 입장했죠.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진은 숨을 참았어요. 모든 게 멈춘 듯 했죠. 피고 강민호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가했으며 특히 임신 중인 원고를 폭행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는 민호를 쳐다봤어요. 차갑게 말을 이었죠. 피고 강민호, 폭행 및 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정은 술렁였어요.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이혼을 허가하며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명합니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합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법정 안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죠. 서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민호 씨.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 말 이미 수없이 들었어요. 이제 끝이에요. 서진은 돌아섰습니다. 은주와 이정훈과 함께 법정을 나왔어요. 민호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법원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밝았습니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자유로웠죠. 드디어 끝났다. 드디어 벗어났다.
은주가 동생을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죠. 이정훈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싸우셨어요. 서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아기에게 속삭였죠. 아기야, 우리 이겼어.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날 서진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판결이 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은주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죠. 햇살이 잘 드는 2층 빌라였습니다. 작은 방 2개와 거실이 있었어요. 서진은 이곳이 마음에 들었죠. 임신 8개월이 됐습니다. 배는 더욱 불러왔어요. 출산일이 1달 앞으로 다가왔죠. 서진은 아기 방을 꾸미고 있었어요. 은주가 도와주며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화가 낯설었죠. 여기에 아기 침대 놓으면 딱이겠다. 은주가 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상했죠. 그럼 저기 옷장 놓고 여기 장난감 정리할 수 있는 바구니 두면 좋겠다. 두 사람은 방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됐어요. 두렵지 않았죠. 서진아, 너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어. 그래? 나도 느껴.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서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신기했죠. 아가야, 내 방이야. 예쁘지? 은주는 동생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야 동생이 진짜 웃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놓였죠.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 없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은주는 동생을 안아줬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꼈죠. 오후가 되자 서진은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어요. 은주가 함께 동행했죠. 초음파실에서 의사는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아기의 심장이 뛰는 게 보였어요. 서진은 감동했죠. 아기 아주 건강합니다. 체중도 정상이고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겪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순간이 기적 같았죠. 우리가 해냈어. 우리 둘이 여기까지 왔어. 의사는 초음파 사진을 출력해줬습니다. 서진은 그걸 소중히 받아들었어요. 아기의 얼굴이 보였죠. 작은 손과 발, 그리고 평화롭게 잠든 모습이요. 우리 아가 정말 예쁘다. 병원을 나오며 서진은 계속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은주도 함께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진짜 서진이 닮았어. 코랑 입이 똑같아. 그래? 나 닮았으면 좋겠어. 당연히 엄마 닮아야지. 두 사람은 카페에 들어가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온한 오후였죠. 서진아, 이름은 생각해뒀어? 응, 준서로 하려고. 준서, 강준서.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시성은 안 돼. 윤준서로 해. 근데 법적으로는. 법 바꿀 수 있어. 내가 키우는데 내 성 따라가야지. 그게 맞아. 서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윤준서. 좋다. 이름을 정하니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곧 만날 아기가 기다려졌어요. 설렜죠. 집으로 돌아와 서진은 초음파 사진을 벽에 붙였습니다. 아기 방 한쪽에 정성스럽게 붙였어요. 매일 볼 수 있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 서진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뎠어요. 무너지지 않았죠. 상처는 깊었지만 서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죠. 은주가 따뜻한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서진에게 건네며 앉았어요. 뭐 생각해? 그냥 지난 일들. 정말 악몽 같았어. 이제 다 지나갔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서진은 우유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함이 몸속으로 퍼졌어요. 마음도 따뜻해졌죠. 언니, 나 엄마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 충분히 잘할 거야. 혼자서 키우는 거 쉽지 않을 텐데. 혼자 아니야. 언니가 있잖아.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라 준서랑 둘이야. 은주의 말에 서진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서진아, 너 정말 대단해.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법정까지 갔잖아. 언니 도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거라고. 서진은 언니를 보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행복했죠. 며칠 후 서진은 이정훈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서류 정리를 위해서였어요. 모든 절차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죠. 축하드립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이정훈은 서류를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서진은 그걸 받아들며 안도했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서진 씨가 용기를 낸 거죠.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사무실을 나오며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새로운 시작이 느껴졌죠.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준비를 마쳤어요. 아기 용품들이 집 안가득했죠. 작은 옷들과 기저귀, 젖병과 담요들이요. 서진은 하나하나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곧 만날 준서를 상상했어요. 가슴이 뛰었죠. 준서야, 엄마 기다리고 있어. 빨리 나와. 뱃속에서 준서가 발로 찼습니다.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웃었죠. 그날 밤 서진은 초음파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준서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눈물이 났죠.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고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아가야, 엄마가 너를 지켜냈어. 우리 정말 대단하지? 서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행복만 하자. 힘든 일은 다 지나갔어. 앞으로는 웃으면서 살자.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의 얼굴을 비췄어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이제는 행복했죠. 서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기와 함께 걸어갈 길을 꿈꿨어요. 그 길은 밝았죠. 상처는 깊었지만 서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엄마가 됐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진은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평온한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준서를 만났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희망찬 미래였고 행복한 내일이었어요.